퇴직금 1억 8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내랑 둘이서 조촐하게 살면 10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더 여유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5년이 지난 지금 통장 잔액을 보니까 5천만 원도 안 남았더라고요. 한 달에 150만 원씩만 쓴다고 생각했는데 계산해보니 월 300만 원씩 나간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1억 8천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왜 저는 더 가난해진 느낌일까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30년 다닌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 받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2018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회사 격리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퇴직금 입금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은행 앱을 켰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억 8천만 원. 정확히는 1억 8,200만 원이었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들어왔구나. 옆자리 김대리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나왔냐고요? 1억 8천 정도라고 했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주변 동료들 중에는 1억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더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구나. 퇴근길에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퇴직금 들어왔다고 말했더니 목소리가 들뜨더라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돈가스 시켜 먹자고 했어요. 그날만큼은 기분 좋게 먹었죠. 식사하면서 아내한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변 퇴직한 선배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다들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1억 5천 있으면 10년은 버틴다. 연금이랑 합치면 괜찮을 거다. 그 말들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날 저녁에 아내랑 둘이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계산기를 꺼내놓고 본격적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일단 매달 들어오는 돈부터 계산해 봤습니다. 제 국민연금이 월 80만 원. 20대부터 꼬박꼬박 납부했으니까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적게 나오더라고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12만 원, 아내는 27만 원 정도.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씩 감액된다는 거예요. 다 합쳐보니까 119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120만 원 가까이 되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나가는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합치면 한 달에 15만 원. 통신비가 부부 합쳐서 8만 원. 식비는 한 달에 60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병원비요. 저는 고혈압 약 먹어야 하고 아내는 무릎 치료 받아야 하니까요. 약값이랑 검사비, 치료비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 교통비는 크게 안 들어요. 65세 넘으니까 버스는 무료더라고요. 가끔 택시 타는 것만 생각하면 5만 원. 보험료는 둘이 합쳐서 30만 원. 실손보험이랑 암보험이 있거든요. 생필품 사는데 15만 원. 그리고 여행도 조금씩은 가야 하잖아요. 문화생활비 합쳐서 17만 원 정도 잡았어요. 다 합쳐보니까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부족한 금액은 170만 원에서 119만 원 빼면 51만 원. 한 달에 51만 원씩만 통장에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아내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럼 1억 8천이면 얼마나 버틸 수 있냐고요. 계산기를 다시 눌러봤습니다. 1억 8천을 51만 원으로 나눠보니까 352개월. 12개월로 나누면 한 29년. 그때 제 나이가 63세였으니까요.
92세까지 간다는 계산이었어요. 아내도 눈이 커지더라고요. 90살까지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저도 믿기지 않아서 다시 계산해 봤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걱정 없겠는데? 우리 80대 후반까지도 충분하잖아. 아내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걱정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요. 작은아들도 취직해서 자립했으니까요. 이제 우리 둘이서만 조용히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날 밤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근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그건 바로 변수였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월 170만 원만 쓰면 되겠지. 51만 원씩만 빼면 되겠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했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잘 지냈어요. 계획대로 한 달에 150만 원 안에서 썼죠. 가계부 보면서 흐뭇했던 기억이 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4개월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 4월이었어요. 아내가 집 청소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처음엔 파스 붙이면 낫겠지 싶었는데요. 사흘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MRI 찍고 물리치료 받고 주사 맞고 한 달 동안 병원 다니면서 나간 돈이 200만 원이었어요. 실손보험이 있긴 했는데요. 공제금액 빼고 나면 실제로 돌려받는 건 1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결국 100만 원은 우리가 부담한 거예요. 그달 통장에서 빠진 돈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만 이런 거니까 괜찮아. 다음 달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5월이 되니까 아내 허리가 완전히 낫질 않더라고요.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달도 병원비로 50만 원 추가. 원래 계획보다 40만 원을 더 쓴 거죠. 6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여름이 왔습니다. 요즘 여름은 예전과 달라요.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었어요. 특히 아내가 허리 아프니까 자주 누워 있어야 했거든요. 전기세 고지서가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23만 원. 평소에 7만 원 나오던 게 3배 넘게 나온 거예요. 이번 달만 이래. 다음 달엔 덜 쓰면 돼. 그렇게 말했지만요. 7월도 똑같았어요. 8월도 마찬가지였고요. 3개월 동안 전기세로만 60만 원이 더 나간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9월이 됐습니다.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달에 이사한다고요. 좋은 일이죠. 더 넓은 집으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하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지. 뭐라도 사줘야겠다 싶었어요. 아내랑 백화점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보러요. 제일 좋은 걸로 사주고 싶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쓸 건데요. 양문형에 정수기 달린 거 400만 원이었어요. 비싸긴 했는데요.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살기 힘들잖아요. 결국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달 통장에서 빠진 돈이 570만 원이었어요. 10월이 되어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억 6천만 원. 6개월 만에 2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한 달 평균으로 따지면 330만 원씩 쓴 거더라고요. 처음 계획했던 170만 원의 거의 2배.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내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어요. 이 속도면 괜찮겠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건 특별한 경우야. 당신 허리 다치고 여름에 에어컨 많이 쓰고 큰아들 냉장고 사준 거잖아. 맞아요. 특별한 경우였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1억 6천은 남았잖아. 충분해.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근데 10월 말이었어요.
이번엔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 났어요. 15년 넘게 쓴 거라 수리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200만 원 주고 새 냉장고를 샀습니다. 11월엔 보일러가 이상했어요. 난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수리비로 15만 원 나갔어요.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요. 난방비가 장난 아니었어요. 12월 가스비 고지서를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18만 원. 평소에 5만 원 나오던 게 3배 넘게 나온 거예요. 1월은 더 심했어요. 한파가 왔거든요. 가스비가 22만 원 나왔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추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맞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통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말, 퇴직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1억 5천만 원. 1년 만에 3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맞나 싶었어요. 처음 계획대로라면 1년에 600만 원 정도만 써야 하는데요. 5배를 쓴 거잖아요. 순간 불안해지더라고요. 이 속도면 5년 안에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는 정말 조심했어요. 더 이상 큰돈 쓰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다짐했죠. 가계부도 더 꼼꼼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작년 같은 달에는 식비로 60만 원이면 됐는데요. 올해는 7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장을 봤거든요. 쌀, 채소, 과일, 고기. 그런데 계산할 때마다 금액이 올라 있었어요. 대파 한 단이 작년엔 2,000원이었는데 3,000원. 달걀 한 판이 5,000원에서 7,000원. 사과 한 봉지가 10,000원에서 15,000원. 하나하나는 조금씩인데요. 다 합치면 한 달에 10만 원이 더 나가는 거더라고요. 물가가 오른다는 건 알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3월에는 전기세 고지서를 받고 또 놀랐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1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작년 같은 달엔 7만 원이었는데 말이죠. 전기료 인상됐다는 뉴스를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통신비도 올랐어요. 요금제는 그대로인데 부가세가 붙으니까 9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는 몇만 원씩인데요. 이게 다 모이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 더 드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구나. 4월에는 제 약값이 올랐어요. 혈압약을 먹거든요. 작년까지는 한 달에 1만 5천 원 정도였는데요. 이번엔 2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약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값이 전반적으로 올랐다고요. 아내 무릎 약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 약값이 둘이 합쳐서 5만 원 정도 더 들었죠. 그리고 5월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부인상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의금을 얼마 할까 고민했어요. 너무 적게 하면 실례고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요. 결국 10만 원을 부의금으로 냈어요. 그달 말에 또 연락이 왔어요. 회사 후배 아버지 장례식이라고요. 또 10만 원. 6월에는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었어요. 축의금 10만 원. 생각해보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부고, 결혼식, 돌잔치, 회감. 우리 나이가 되니까 주변에서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한 번에 10만 원씩인데요.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이것도 계산에 넣어야 하는 거였어요. 7월에는 세탁기가 이상해졌어요. 돌아가다 말다 하더라고요.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부품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5만 원 나갔습니다. 8월에는 에어컨 실외기 청소를 했어요. 작년에 안 해서 올해는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8만 원. 9월에는 치과에 갔어요. 이가 시린 게 신경 쓰였거든요. 스케일링하고 충치 치료하고
30만 원 나갔어요. 이것도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뭔가 생기는 거예요. 가전제품 고장, 집 수리, 병원, 경조사. 그때마다 20만 원, 30만 원씩 나가는데요. 이게 특별 지출이 아니라 사실은 정규 지출이었던 거죠. 10월에 통장을 확인했어요. 1억 3,500만 원. 1년 반 만에 4,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한 달에 평균 250만 원씩 썼는데요. 올해는 한 달에 평균 300만 원씩 쓰고 있었어요. 물가가 오르니까요. 같은 생활을 해도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지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사실은 매달 있는 일이었던 거죠.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70전에 바닥나는 거 아니야?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1억 3,500이 남았잖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2020년 11월이었어요. 큰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8살 됐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아내가 말했어요. 생일인데 뭐라도 줘야 하지 않겠냐고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빈손으로 갈 순 없죠. 10만 원 줬습니다. 작은 손주도 6살이니까 똑같이 10만 원. 20만 원 나간 거죠. 12월에는 작은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차를 바꾼다고요. 중고차인데 딜러가 좋은 거 나왔다고 하더래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족하냐고 물었더니 200만 원이래요. 고민했어요. 솔직히 우리도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아들이 평소에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이번에 먼저 말을 꺼낸 걸 보니까 정말 필요한가 봐요. 결국 2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2021년 2월이었나요? 큰 손주가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간다고 학용품을 사야 한대요. 큰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요즘 학용품이 비싸다고요. 가방, 필통, 공책, 준비물. 20만 원 줬어요. 3월에는 작은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이건 좀 크게 줘야 할 것 같았어요. 책가방이랑 책상까지 사줬죠. 50만 원 나갔습니다. 아내가 걱정하는 얼굴이더라고요. 이러다 우리 돈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알아요. 많이 주는 거요. 근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손주들이 크니까요.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고 그럴 때마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듣다 보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5월에는 어버이날이었어요. 큰아들한테서 용돈 50만 원 받았어요. 작은 아들한테서도 50만 원.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 돈이 한 달도 안 가서 다 나갔어요. 큰 손주 생일 또 있고요. 집 수리할 때도 있고요.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6월에는 아내 친구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병문안 가면서 과일 사갔죠. 10만 원. 7월에는 동창회비 냈어요. 1년치 12만 원. 8월에는 냉장고 고장 났을 때 새로 산 거 할부가 끝났어요. 한 번에 빠져나가니까 통장이 확 줄더라고요. 9월 추석에는요. 자식들이 용돈 줬는데요. 저희도 손주들 세뱃돈 줘야 하잖아요. 손주 4명한테 각각 10만 원씩. 결국 받은 거랑 비슷하게 나간 거예요. 10월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1천만 원. 2년 만에 7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숫자를 보는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맞나? 처음 계산으로는 90살까지 간다고 했는데요. 이 속도면 3년 안에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였어요. 통장 잔액을 자꾸 확인하게 된 게요.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했었는데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11월에 아내한테 말했어요. 이제 좀 아껴 써야겠어.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근데 막상 줄이려고 하면 어렵더라고요. 식비를 줄인다고 해도요.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한계가 있어요. 병원은 안 갈 수가 없고요. 보험료는 계속 나가야 하고요. 자식들한테 주는 것도요. 안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손주들 보면 그냥 주게 돼요. 12월이 됐어요. 통장 잔액이 1억 밑으로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1억 조금 넘게 남았어요. 근데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요. 2년 전만 해도 1억 8천이 있었는데요. 이제 겨우 1억이에요. 이 속도면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2022년 1월이었어요. 새해가 되면서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퇴직한 지 3년. 통장에 남은 돈이 9,500만 원. 3년 만에 8,5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연 평균 2,800만 원씩 쓴 거더라고요. 처음 계획은 연 600만 원이었는데 말이죠. 거의 5배를 쓴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서재에 앉아서 가계부를 다시 펼쳐봤어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치 지출을 쭉 들여다봤죠.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면서 분석했어요. 식비, 병원비, 경조사비, 특별지출. 보면 볼수록 한숨이 나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문제가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물가 상승률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퇴직할 때 식비를 60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2019년 가계부를 보니 실제로 60만 원 정도 썼어요. 근데 2020년엔 70만 원, 2021년엔 80만 원, 3년 만에 20만 원이 오른 거예요. 33%나 오른 겁니다. 전기세도 마찬가지였어요. 2019년엔 평균 7만 원이었는데요. 2021년엔 10만 원 넘게 나와요. 가스비, 통신비, 교통비 조금씩 오르는데요. 3년 모으면 한 달에 30만 원이 더 드는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월 170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200만 원도 모자라요. 물가는 매년 올라요. 매년 3%에서 5%씩요. 근데 저는 그걸 계산에 안 넣은 거예요. 돈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죠. 두 번째 문제. 특별 지출이 특별하지 않았어요. 가계부에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봤어요. 경조사, 병원비, 가전제품 고장, 집 수리. 이런 걸 가끔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빨간색 표시가 빼곡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2020년 4월에는 아내 허리 치료비 100만 원, 5월에는 친구 부고 10만 원, 6월에는 에어컨 수리 15만 원, 7월에는 조카 결혼 축의금 10만 원. 한 달에 한 번은 꼭 생기더라고요. 어떤 달은 냉장고 고장, 어떤 달은 친구 부고, 어떤 달은 손주 생일, 어떤 달은 차 수리, 어떤 달은 치과. 1년에 10번 이상 생기는 거예요. 한 번에 평균 30만 원씩이니까요. 1년이면 300만 원이에요. 이게 특별 지출이 아니라 정규 지출이었던 거죠. 매달 30만 원씩 따로 빼놔야 하는 돈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문제. 건강 문제예요. 나이가 드니까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요. 약값도 오르고요. 처음에는 한 달에 병원비로 20만 원 잡았는데요. 2019년엔 실제로 그 정도였어요. 근데 2020년엔 25만 원, 2021년엔 3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저는 혈압약에 당뇨약까지 먹어요. 아내는 무릎에 골다공증 약까지요. 3개월에 한 번씩 정밀 검사 받아야 하고요. 치과도 가야 하고요. 눈도 침침해서 안과도 가야 하고요. 나이 들면 의료비가 늘어나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계산 안 한 거예요. 쭉 20만 원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 번째 문제. 자식들 도와주는 거요. 가계부에 자식 지원이라고 적힌 걸 다 더해봤어요. 2020년 한 해만 550만 원. 2021년엔 6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처음에는 큰 돈 안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들도 다 컸으니까요. 근데 막상 보면 못 참겠더라고요. 큰아들 이사할 때 냉장고 400만 원. 작은아들 차 살 때 보탬 200만 원. 손주들 생일, 입학, 명절. 한 번 한 번은 적은 돈인데요. 1년 모으면 500만 원이 넘어요.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다섯 번째 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연금 119만 원으론 생활비조차 부족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생활비를 170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부족분이 51만 원. 근데 실제로는요. 물가 오르니까 생활비가 200만 원 넘게 들어요. 특별 지출까지 합치면 한 달에 230만 원이 필요해요. 자식들 도와주는 것까지 월로 나누면 250만 원이에요. 그럼 부족분이 130만 원이에요. 처음 계산에 2배 반이 넘는 거죠. 1억 8천을 130만 원으로 나누면요. 138개월, 11년 반밖에 안 돼요. 63세에 퇴직했으니까요. 74세면 바닥나는 겁니다. 지금 66세니까요. 앞으로 8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1억 8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쓰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현실적인 생활비를 몰랐고요. 물가 상승을 계산에 안 넣었어요. 너무 낙관적으로 봤던 거죠. 그날 아내한테 말했어요. 우리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알아. 나도 걱정돼. 이러다 70도 못 넘기고 바닥나는 거 아니야? 통장에 남은 돈이 9,500만 원. 이 속도면 정말 5년 안에 다 떨어져요. 이제 정말 뭔가 바꿔야 할 때였습니다. 2022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통신비부터 손봤습니다.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요금제를 바꿀 수 있냐고 물어봤죠. 상담원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데이터를 줄이면 요금이 내려간다고요. 저희는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집에선 와이파이 쓰고요. 밖에서도 전화랑 문자만 하니까요. 결국 요금제를 변경했습니다. 부부 합쳐서 8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5만 원 아끼는 거예요. 1년이면 60만 원이죠. 다음은 보험이었어요. 보험 설계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보험료를 줄일 방법이 없냐고요. 검토해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일부 보장을 줄이면 가능하다고요. 고민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절약. 외식도 줄였어요. 원래도 자주 안 나갔지만요. 한 달에 한두 번 시켜 먹던 걸 2달에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식비를 더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아내가 마트 전단지를 꼼꼼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세일하는 날만 장을 보러 갔죠. 고기는 한 달에 2번만 먹기로 했어요. 과일도 비싼 건 안 사고 제철 과일만요. 식비를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이는 게 목표였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경조사비도 기준을 정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아니면 5만 원. 아무리 친해도 10만 원 이상은 안 내기로 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형편이 이런데 체면 차릴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3월 어느 날이었어요. 큰아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다고 했죠. 큰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더라고요. 아빠,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제 도와줄 여력이 없다고요. 큰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3년 만에 반 가까이 썼다고 했어요.
이 속도면 5년 안에 바닥난다고요. 큰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론 손 안 벌리겠다고요. 작은 아들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작은 아들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무거웠지만요. 말해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66세에 일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안 하면 통장이 바닥나는 거예요. 동네 구인 광고를 찾아봤어요. 인터넷도 뒤져봤고요. 아파트 경비는 대기자가 많더라고요. 70대 어르신들이 이미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편의점 알바는 나이가 많다고 안 뽑아줘요.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한 달 동안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공고를 봤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공원 청소, 급식 배식, 도서관 정리 같은 일이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아요. 한 달에 29만 원 정도.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신청했습니다. 저는 공원 청소, 아내는 급식 배식. 4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오전 3시간 일하는 거예요. 9월 10일 정도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30년 동안 사무실에서만 일하다가 밖에서 청소를 하려니까요. 근데 적응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운동도 되고요. 아내도 급식실에서 일하는 게 나쁘지 않대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비슷한 처지라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은 둘이 합쳐서 58만 원.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생활비도 많이 줄었어요. 식비를 60만 원으로 낮췄고요. 통신비는 3만 원. 보험료는 25만 원. 외식은 2달에 한 번. 경조사비는 최대 10만 원 이상 안 냈어요. 한 달에 160만 원 정도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연금 119만 원 더하기 1에서 58만 원. 177만 원 들어와요. 생활비 160만 원 쓰고 나면 17만 원 남는 셈이에요. 특별 지출이 생기면 그 돈으로 충당하고요. 남으면 그냥 통장에 두는 거죠. 5월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9,300만 원. 지난 2달 동안 겨우 20만 원밖에 안 줄었어요.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70전에 바닥났을 거예요. 아내가 말했어요. 이제 좀 안정되는 것 같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아껴 써야 한다고 말했죠. 특별 지출 생기면 또 빠지니까요. 여전히 불안했지만요. 그래도 뭔가 손을 쓰고 있다는 게 마음을 좀 놓이게 했어요. 2023년 6월이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9천만 원. 1년 동안 겨우 300만 원밖에 안 줄었어요. 드디어 속도를 늦춘 거죠. 아내가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서 공원으로 나갔어요. 쓰레기 줍고, 낙엽 쓸고, 화장실 청소하고. 처음엔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같이 일하는 이 씨도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퇴직금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줄어서 일 나왔다고요. 점심시간에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이 씨가 말하더라고요. 나도 처음엔 90까지 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턱도 없더라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자식들 도와주는 게 제일 컸다고 했죠. 우리 세대가 다 그런가 봐요. 자식한테 주는 걸 못 참는 거요. 아내도 급식실 일이 괜찮다고 했어요. 같이 일하는 어르신들이랑 수다 떨면서 하니까 시간이 잘 간대요. 월급날이 되면 기분이 좋았어요. 둘이 합쳐서 58만 원.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생활비도 많이 줄었어요. 식비를 60만 원으로 낮췄고요. 통신비는 3만 원. 보험료는 25만 원. 외식은 2달에 한 번. 경조사비는 최대 10만 원 이상 안 냈어요.
한 달에 160만 원 정도로 생활하려고 했는데요. 실제론 특별 지출 때문에 평균 17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연금 119만 원 더하기 1에서 58만 원. 177만 원 들어와서 170만 원 쓰니까요. 한 달에 7만 원 정도만 빠지는 거예요. 특별 지출이 없는 달엔 오히려 조금 남기도 했어요. 겉보기엔 안정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 큰 병에 걸리면, 암이라도 걸리면, 실손보험이 있긴 한데요. 다 커버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술비, 입원비, 항암 치료비, 1,000만 원은 금방 나갈 수 있어요. 그럼 통장이 또 확 줄어들겠죠? 집 수리도 걱정이었어요. 우리 집이 지은 지 20년 넘었거든요. 수도관이 낡았고요. 배수구도 자주 막히고요. 언제 큰 공사가 필요할지 몰라요. 그것도 몇백만 원은 나가는 일이에요. 친구들도 하나둘 아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작년에 같이 등산 다니던 박형, 뇌경색으로 쓰러졌대요. 고등학교 동창 최형,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부고 연락도 부쩍 늘었어요. 작년엔 입원이었는데요. 올해는 벌써 4번째예요. 우리 나이가 되니까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뉴스를 보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생계비로 월 60만 원 정도 받는다고요. 아내가 중얼거렸어요. 저것도 받으면 다행이지. 신청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대. 저도 알아요. 재산이 있으면 안 되고요. 자식이 있으면 또 까다롭고요. 우리는 집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통장에 9천만 원 남았다고 해서요. 안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평생 써야 할 돈이거든요. 계산을 한번 다시 해봤어요. 지금 68세니까요. 90까지 산다고 치면 22년 남았어요. 9천만 원을 22년으로 나누면요. 1년에 400만 원. 한 달에 33만 원밖에 못 써요. 일 안 하고 연금만으로 살면요. 한 달에 119만 원 들어오고 170만 원 나가니까요. 부족분이 51만 원이에요. 9천만 원을 51만 원으로 나누면 176개월. 14년 반이에요. 82살이면 끝나는 거죠. 그 뒤는 80이 넘어서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가면 몸이 말을 안 들 텐데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80 넘어서도 일할 수 있을까?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글쎄, 지금도 힘든데. 그때 가면 더 힘들겠지. 맞아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는데요. 80이 되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결국 답은 하나예요. 지금 있는 돈으로 최대한 오래 버티는 수밖에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나은 편이야. 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 맞는 말이에요. 일이라도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근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겁더라고요. 1억 8천이 있어도 이렇게 불안한데요. 이것도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퇴직할 때 저는 너무 낙관적이었어요. 1억 8천이면 충분하다고, 국민연금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고요. 병원비는 예상보다 많이 나가고요. 특별 지출은 계속 생기더라고요. 가장 큰 실수는 뭐였냐면요. 쓸 돈만 계산하고 여유 자금을 안 남겨뒀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노후 자금 계산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제 말 꼭 기억하세요. 첫째, 생활비는 지금 쓰는 금액보다 30% 더 잡으세요. 저는 170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론 2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물가가 오르거든요. 매년 3%에서 5%씩요. 5년 지나면 생활비가 20% 올라요. 10년 지나면 40% 넘게 오르고요. 이걸 계산에 안 넣으면요.
처음 계획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특별 지출 따로 챙기세요. 경조사, 병원비, 집 수리, 가전제품 고장. 이런 게 1년에 10번 이상 생겨요. 한 번에 평균 30만 원씩이니까요. 1년이면 300만 원이에요. 월로 나누면 25만 원인데요. 저는 이걸 계산에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통장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매달 30만 원은 특별 지출로 따로 빼놔야 합니다. 그걸 쓰지 않고 모으면 비상금이 되는 거고요. 쓰게 되면 그냥 계획대로 쓰는 거예요. 셋째, 의료비는 나이 들수록 늘어납니다. 저는 한 달에 20만 원 잡았는데요. 지금은 30만 원도 모자라요. 약값만 해도 부부 합쳐서 6만 원 넘게 나가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정밀 검사 받으면 10만 원. 치과, 안과, 물리치료까지 하면요. 한 달 평균 35만 원은 들어요. 60대 중반 넘어가면요. 의료비로 최소 30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넷째, 연금만으론 부족합니다. 저는 국민연금 80만 원에 기초연금 합쳐서 119만 원 받아요. 그래도 생활비 170만 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부족분은 통장에서 빼야 하는데요. 그러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65세 이후에도 일은 해야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29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아니면 택배 분류, 청소, 경비 이런 일이라도 해야 돼요. 연금만으로 산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자식들 도와주는 것도 한계 정하세요.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부모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손주들 보면 주고 싶고요. 자식들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고요. 근데 한계가 없으면요. 결국 우리가 망해요. 저는 3년 만에 자식들한테 1,500만 원 넘게 줬어요. 그게 노후자금 줄어든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1년에 500만 원 이상은 안 준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세요.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 노후가 먼저거든요. 여섯째, 1억 8천, 2억, 3억 있어도요. 계산을 제대로 안 하면 금방 바닥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엔 90살까지 간다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써보니까 5년 만에 반이 사라졌어요. 노후자금 계산할 때요. 쓸 돈의 1.5배는 준비해야 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쓸 것 같으면요. 300만 원 준비하는 셈으로 계산하세요. 그래야 변수가 생겨도 버텨요. 일곱째,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가 중요해요. 저는 1억 8천이 있어도 불안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빠지니까요. 그런데 이래서 58만 원 벌기 시작하니까요. 통장이 거의 안 줄어들더라고요. 자산보다 현금 흐름. 이게 노후 생활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준비 많이 하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1억 있으면 2억처럼 살지 말고요. 5천만 원처럼 사세요. 그래야 오래 가요. 저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68세예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죠.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지금 제 통장엔 9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퇴직금으로 받았던 1억 8천에서 반이 사라졌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공원 청소를 하러 갑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급식실로 가고요. 둘이 합쳐서 한 달에 58만 원 받아요. 연금 119만 원 더하면 177만 원. 생활비로 170만 원 쓰니까요. 겨우 7만 원씩 남는 셈이에요. 특별 지출 생기면 또 통장을 찾아야 하고요. 이게 지금 제 현실입니다. 5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68세에 청소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어땠을까? 큰아들 냉장고 400만 원. 그거 안 사줬으면 어땠을까? 작은아들 차 살 때 200만 원. 그것도 안 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만 생각해야죠. 건강하게 75살까지는 일하려고요. 그럼 통장이 더 이상 안 줄어들 테니까요. 75 넘어서도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게 해서 80대 중반까지 버티는 게 목표예요. 거창한 꿈은 없어요. 그냥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요. 우리끼리 조용히 살다 가는 게 소원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요.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저처럼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요. 많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아껴 쓰세요. 1억 있으면 2억처럼 살지 말고요. 5천만 원처럼 사세요. 그게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날 이야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